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과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희고요. 현명한 주식 투자 방법을 위한 주식 투자 전략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게임 좋아하시나요? 이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주식에도 레벨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 레벨업 직접 도와드립니다. 그 전에 무적 포션이 있으면 참 좋겠죠? 바로 오늘의 무적 포션, 특별히 딱 10분께만 드리는 선착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한정판 투자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정판 투자 정보로 무적 포션 얻으시고 우리 한미증시 투자 전략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모 카메라 어플 켜셔서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투자 정보에 관한 무적 포션 함께 먼저 제공해드립니다. 딱 10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이 어두워진 포트폴리오 계좌에도 따뜻한 태양처럼 등장한 이태양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희 방송이 벌써 시작한 지 3주째라고 합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한 지 벌써 3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네. 사실 저는 전문가님한테 항상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태양인 줄 알았는데 네네. 정말로 이태양 전문가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네네. 제가 따뜻하고 또 감사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워낙 베테랑이셔서 사실 네. 주시는 정보들이 너무 또 보석 같잖아요. 그렇죠. 네. 태양 그리고 보석 정말 좋은 별명은 다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전문가님의 소개를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이슈가 뒤집어졌다가 또 엎어졌다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까? 좋은 투자처는 없을까? 많이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를 드린 대로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군들은 딱딱 시장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잃지 않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께 단타가 힘드신 분들은 단타를 쉽게 하기 위한 조건 검색기, 당일 주도 검색기도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오셔서 많이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 전반적인 브리핑과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저점은 어디일까? 삼성전자 이대로 괜찮은가? 또 뒤통수 맞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뒤집을 카드는 무엇일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며 한미스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 때문인지 우리 오늘 시장은 어제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9% 하락한 260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1.12% 떨어진 707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낙폭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다시 물량을 채웠는데요. 분명히 장 초반만 해도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을 했었는데 다시 매수세로 덜어들이며 개인과 함께 동반 매수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3천억 원 넘게 오늘 팔아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4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수입차와 그리고 부품에 25% 관세 부과 소식에 이어서 오늘 현대차도 피해가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살펴보시면 현대차 4.5% 하락한 21만 2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3% 넘게 떨어진 27,500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홀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홀로 오늘 빨간불 켠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건 역시 반도체 주도주인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이번 주 내내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또 파란불 켜며 물량 덜어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HLB만 오늘 개별 호재가 있었는데요. 각막염 치료제가 유럽 3상에서 시험 결과가 호재로 작용을 하며 오늘 홀로 6% 넘게 급등한 58,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이슈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이번 주 사실 동향에 따라서 보면 정치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네. 또 정치주들이 또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오늘 국내 이슈 어떻게 담아주셨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어제도 이제 방 초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을 받았었고 또 이제 어제 이슈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던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건 제 코스닥 지수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제 트럼프가 있는 이 백악관 가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당단위에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한 약 30조를 투자하겠다 밝히게 되면서 트럼프가 현대차 너네 관세 내지 마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네. 이 정의선 회장님께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옆에 서 있는 트럼프랑 이 최측근의 이 시선이 약간 이 학생 때 약간 좀 돈을 뜨는 약간 깡패 같은 이미지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도 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네. 한번 제가 상가 안에서 이제 돈을 뜯긴 적이 있는데 네, 그때가 경험담까지. 좀 오버랩되는 이미지였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젯밤에 미 증시 안에서도 트럼프가 예외 없이 한국 차에서도 역시나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자동차 완성차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하게 됐고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어제 좋은 위치에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코스닥도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지수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전 일단 4월 2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효가 되고요. 4월 3일부터 이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일단 4월쯤에 지수가 어느 정도 하면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실 게 현재 코스닥 위치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호재가 나오면서 말아 올려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빠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코스닥 지수는 저는 일단 지금 보신 일봉 차트를 잘 보시면 저는 코스닥 지수 기준 봤을 때 일단 여기까지는 하방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은 12월 9일 날에 이때 코스닥이 저점을 찍었죠. 이때 12월 9일 날 저점을 찍었는데 이때 저점을 찍었을 때 월 12월에 기록했던 단기 고점 69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저 일단 692포인트까지는 좀 코스닥이 하락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은 뭐냐? 700포인트 깨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코스닥 하방 열려 있다는 의미죠. 지금 운 좋게 관세 면제가 된 줄 알았어요. 현대차가. 네. 근데 다시 한번 뒤통수 맞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코스닥 하방은 좀 더 열어두고 대응하시되 제가 지금 찝어드렸던 692포인트 부분까지는 좀 더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제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내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좀 매물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692포인트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마 4월 들어서 4월 2일, 3일 진행이 돼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윤곽에 드러나면은 그때 또 한 번 더 슬슬 좀 시장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러한 관세 전쟁이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많아요. 품목이 어디까지 관세가 매겨지느냐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좀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막 냄비에 가득 찌개나 라면 끓이려고 네. 이제 물 올려놓고 뚜껑 덮어놓고 끓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안에 막 열이 차가지고 물이 넘칩니다. 그럼 뚜껑 위로 막 새죠 내용물이. 지금 시장은 딱 그런 시장입니다. 내부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 관세 부과 정책이라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네. 안에 여러 가지 좀 많이 혼란스럽고 너도 나도 막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은 이 열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물에 넘치지 않게 되죠. 네. 지금 시장도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관건은 뭐냐면은 이 관세 정책이라는 이 윤곽이 불확실성 해소되고 뚜껑 여는 4월 2일, 3일 이때 전까지 시장이 빠지겠지만 그때 지나면 시장 다시 한번 슬금슬금 회복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어 말씀드릴 텐데 어제 선거법 2심 무죄가 떴던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과도 탄력받으면서 어제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SY라는 기업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안동에 불이 크게 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택 재난 지원 차원에서 이 조립식 주택 모듈 관련해서 한 번 더 지원을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SY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3분 주도주 단타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주목이고요. 포착됐던 시점 기준으로 오전까지 플러스 8% 기록을 했고요. 해당 주목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당분간 시장이 어려운 그러니까 4월 2일, 3일 전까지는 이러한 정치 테마 관련주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테마주가 정책주가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 정치 테마 관련된 기업들은 뭐 형지글로벌, KD,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에이텍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인맥주나 아니면 이런 정치 테마주보다 조금 더 윤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정책주 쪽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SY가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 이후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정치 테마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정보특보 안에서 좀 상세한 대응 그리고 앞으로 뜰 수 있는 정책 수혜주 같이 잡아가도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Y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 주도 장차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캔들의 거래 대금이 10억 이상 터졌고요. 단기 고점까지 치고 올라갈 때 플러스 8% 급등세 나왔고 오늘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해당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상한가 29.4%인가요? 그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타점 대비 거의 한 15% 가까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시장에서 내가 좀 더 장중에 단타 혹은 당일날에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주도주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군 아직 내가 좀 선별하기 힘들고 부족하다 하신다면은 이 부분 공개해 드릴 주도주 단타 검색기 한번 무료로 받아가시고 한번 써보시면서 아 주식은 이렇게 하면 정말 쉽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늘 삼성전자 이슈를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아직까지 반도체는 지금 2분기 본격적으로 아니 뭐 하반기 상저하고 지나서 디램 가격 수익성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에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반도체는 본격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좀 회복세를 보이는 반등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 이때 2020년도 저점 기록했을 때 당해 연도의 고점 주황색깔 선 보이시죠?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린 겁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62,800원. 붉은 때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종목의 주가가 61,8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I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매 동의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현재 올라봐야 62,800원 정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제가 이전에 일봉상에서 짚어드렸던 이제 일봉상 이때 보이시죠? 일봉상 이때 매도 수급이 들어왔고 이때 기준으로 올라봐 10%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2,800원 정도 찍게 되면은 이때 캔들의 종가 매저 수급이 들어왔던 이때 종가 기준으로 한 플러스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하신다면 좀 말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히려 이런 대표하는 시가총 상위 기업들보다 오히려 중견기업 혹은 중소형주 아니면 이미 방향성이 확인된 종목 위주로 매매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확인된 종목이 아니에요. 한 번 더 3종 바닥이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뒤통수 맞았던 트럼프의 뒤통수 맞았던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트럼프와 이제 과거 작년 11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 대선이 열렸었는데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걸 대비해서 현대 이제 정의선 회장은 이미 이를 좀 대비를 해놨다 말씀드렸고 이미 미국의 메가플랜트 공장에 대규모 이제 투자를 했던 상황이고요. 딱 현지 시간 26일 기준으로 메가플랜트의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을 통해서 미국 시장 안에서 이제 현대차가 완성차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을 현지에 조달할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주 고객사를 현대, 기아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현대차를 따라서 미국에 입점해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가플랜트 공장 안에서 이제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관세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수출하는 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런 좀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감소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차 이제 점유율 올라가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은 단기 악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메가프로젝트 가동에 따른 성장세는 속도가 둔화될지언정 올라가는 성장하는 흐름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슈 말씀드리자면 현대차가 미국 신공장 방금 말씀드렸던 메가프로젝트 있죠. 첨단 제조 기술의 집약체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5 불량률 현재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가프로젝트 이 공장 면적이 여의도 4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제조 기술 집약체가 바로 메가프로젝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차피 자동차 중에서도 지금 어제 갑자기 관세 면제에서 이 통상 이제 25% 관세 네. 부과된다는 소식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뭐 현대, 기아차 다 빠지고 또 다른 자동차 부품주가 빠지긴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프로젝트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지금 본격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기회고요. 이러한 네.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저점 찍고 올라갈 수 있는 4월 2일, 3일 관세 정책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다시 한번 또 자동차 부품주들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를 한다면 충분히 해당 섹터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이슈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잠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 단타 검색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투자는 전략입니다. 스트래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투자 전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제가 드리는 이 진단 총 6가지 해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3가지는 스킬, 좀 테크니컬적인 부분입니다. 하단에 있는 3가지는 트렌드적인 부분이고요. 내가 지금 6개 항목 중에 적어도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테크니컬적인 매매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렌디한 종목, 섹터를 보시는데 좀 부족함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어떤 종목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보다 4월까지 초반까지 좀 지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정보 톡방 안에서 한 번 더 좀 더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사야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도움 받아가시면서 좀 편안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이다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좀 방향성이 확인됐고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투자자 말씀드렸고 제2 한미 반도체로서 LNF 한미 반도체처럼 과거에 저점 대비 500% 급등했던 이 종목과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해당 종목이 월봉상에서 20년 동안 박스권을 같이 했었는데 내수 시장을 돌파하면서 해외 주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는 본격적인 급등세를 앞두고 있고요. 적어도 저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매수를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해당 히든 종목도 얼마든지 종목 톡방 입장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얼른 받아가셔서 앞으로 다가올 이 큰 기회 반도체 해당 종목이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일 종목 미리 선점하셔서 여러분들 힘든 계좌에 역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기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국내 개별 이슈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은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그 트렌드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 짚어주신 내용들 반도체 섹터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섹터 내 다른 상승 모멘텀 가진 종목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관세 피하지 못했던 이슈는 단기 시야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께 저희가 특별히 딱 선착순 10분께만 이벤트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국내 이슈와 관련된 정말 올라갈 상승 모멘텀 가진 종목들 짚어드리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만의 고양이, 바로 태양양이 그런 전문가님의 단타 기법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이 단타 사실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요즘 시장 자체가 좀 지수가 하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우리 단타를 들어갈 때도 고양이처럼 sap싸게 치고 빠져야 됩니다. 네. 고양이 민첩성이 정말 맹수와 같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이제 고양이처럼 빠르게 양보치 팍 때리고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는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킬적인 부분도 종목성적인 가장 중요합니다. 당일에 돈이 몰리면서 인기 많은 종목 이걸 여러분들 잘 골라야 내가 설령 고점에 사더라도 한 번 더 빠져나올 기회를 줍니다. 네. 이런 시장의 당일날에
주도 섹터 종목을 잡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검색기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당일 주도주를 잡는 단타 검색기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가장 즐겨 쓰는 검색기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보이시는 3분 단타 당일 주도주 단타 검색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착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장 초반에 통상 9시 한 15분 전에 보통 주도주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제 검색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구산업, KBI 메탈, 또 위닉스, KB 오토시스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구리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가 검색에 포착이 되면서 당일에만 무려 2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돈을 좀 쉽게 벌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정말 원하는 2%, 3% 단타뛰기 하고 싶다. 이 검색기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프로 트레이더처럼 쉽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3분번 단타 검색기 안에서 제가 이제 직접 만든 검색이기 때문에 이 포함되는 종목군들 혹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검색기 뜨는 종목군들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 3분봉 상에서 거래대금 10억 이상 터지는가 이것만 보시면 되시고요. 이 조건도 제가 검색기 안에 제가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분봉 캔들이 딱 나오게 되면은 그 3분봉 캔들에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진 않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구산업 3분봉 상에서도 거래대금 장 초반에 크게 터지면서 윗꼬리 크게 달리지 않은 채로 거래대금은 무려 장 시작하자마자 120억 터졌습니다. 네. 10억만 터져도 되는데 120억 터졌다. 하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는 당연히 주도주고요. 어제 이구산업 장중이 한 28%까지 올랐고요. 또 위닉스도 어제 장중에 20% 이상 급등세 나와주면서 여기 보신 캔들 있죠? 이 캔들이 바로 여기서 딱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순간이고요. 올라가게 되면서 타점 대비 한 5% 이상 올라주었습니다. 이구산업은 뭐 한 10% 가격 올라줬던 걸 기억하고요. 또 이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송 초반에 설명드렸던 SY 같은 경우도 타점 대비 무려 한 15% 가격 올라주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런 단타 당일에 이제 발생하는 주도주는요. 아침에 15분 전에 이미 승부가 납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에 이런 종목 못 잡으시면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매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 초반에 열릴 때 변동성이 가장 크고 많은 수급이 들어오는 장 초반 이때 공략하시는 방법이 바로 3분봉 단타 주도주 검색기를 이용하셔서 네.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셔야 그나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장에 인기 많은 주도주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좀 힘들다 하신다면은 지겹게 설명드렸던 태양봉 기법 아시죠? 최근 2거래일, 3거래일에 한 번씩마다 30% 가까운 상한가 수익률을 안겨줬던 기법이고요. 최근에 한국 첨단 소재 장중에 상한가, 4x4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이를 기법으로 이제 태양봉 기법으로 제가 있는 종목 톡방 안에서도 정보 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군들도 최근 누적 수익률이 200% 이상 최근 2개월 동안 200%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해 주었고요. 또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지금 반도체 얼마나 인기입니까? 해당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서 3월 초에 이미 남들보다 먼저 공략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타점 공략해드린 이후로 30% 이상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이고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고민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기 안에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톡방 안에서도 매수, 매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또 최근에 인기 많은 종목군들 종목 브리핑 더불어서 당일날에 인기 많은 이슈 정리뿐만 아니라 실전 급등주 패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급등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주도주 선별하는 방법과 대응법 모두 저희가 이렇게 한 큐에 알려드리니까 오셔서 내가 주식을 하나도 모른다 검색해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입장하시면 하나하나 짚어드리니까 3월달 많은 돈 못 벌어 가셨다 하시는 분들은 4월달 한번 저랑 같이 미리 올라갈 종목군들 월 말 공격적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린 검색기로 단타시면서 3월 말에는 4월 달에 올라갈 종목군들 저점에서 저랑 같이 선취매를 통해서 편안하게 급등주 같이 매매해 보시죠. 단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3분 주도주 검색기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진행하실 때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도 또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선착순 10분께만 또 함께하는 이벤트니까 빠르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되고요. 혹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가지고 계시죠?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3분봉 주도주 관련한 이런 아이템들 함께 제공해 드리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 저희와 함께 보는 국내 히든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현대차가 오늘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쵸. 이게 준비를 또 오래 해온 정의선 회장의 그런 뭔가 입장 때문인지 사실은 앞으로의 저는 횡보가 더 무섭다고 봅니다.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현대 기아차는요. 네.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상저하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지수는 낮을지언정 네. 하반기에 지수는 회복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거시경제 매크로 관점에서의 경제 지표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자동차 같은 민감주가 주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차가 지금 갑자기 하루 만에 관세 면제에서 25% 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해당 종목이 이제 끝났다 보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이제 관세 면제 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는데 네. 이게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관세를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 카드가 남아 있죠.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측에 LNG, 알래스카주에 이제 네. 프로젝트 참여해라. 이제 거의 우리는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벌써 먼저 여기를 꺼냈어요. 네. 우리는 어느 정도 좀 가빈 입장이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차의 관세 면제에 대한 협상 카드로서 현재 알래스카주의 LNG 프로젝트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어차피 참여가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이 관련된 종목군이 오늘 장중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히든 종목은 현재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오늘 거래 대금이 2천억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1,000억 이상만 터져도 많이 터졌다 하는데 2천억이면 말할 거 없겠죠. 네. 또 해당 종목은 차트상 일봉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때 저점 구간에서 이미 상한가가 터졌고요. 저점에 상한가가 터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해당 종목이 한 번 더 신고가를 찍고 올라간다면 더 큰 폭의 상승 흐름 또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정고점 부근 가격대를 한번 뚫고 다시 한번 이전에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한 번 더 이전에 정고점 가격 부근 대략적 2만 원 조금 안 되는 대략적 19,700원 정도 가격대 한 번 더 뚫고 올라간다면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어차피 LNG 알래스카주 사업에 참여할 겁니다. 네. 다만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협상 카드로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뿐이지 어차피 기정사실화 참여는 할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해당 기업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 측에서 가장 강조하는 정통적인 화석 연료 가장 많이 사용하자. 이게 지금 정책적인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이 기술이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 포지 관련된 이 기술,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무려 5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닝 시즌이죠. 실적 발표 시즌이고 네. 아직까지 거시적인 매크로 관점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수급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슈 살아있죠. 바둑거리 상한가 터졌죠. 여전히 방향성은 확인됐고 앞으로 남은 구간은 타점을 잘 잡아가는 구간이 되겠고 해당 히든 종목 타점 잡아가실 분들은 저랑 같이 정보 톡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크게 터질 이 재료 같이 공유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국내장에서의 히든 종목, 현대차 이어 정부의 LNG 사업 참여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그리고 타점 궁금하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이 정보톡방 들어오시면 정보 함께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인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종목명 그리고 매매 타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2부 미국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 한마디에 또 한 번 휘청이는 날을 보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31%, S&P 500 지수 1.12%, 심지어 나스닥 지수는 2%가 넘게 빠졌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일이 4월 2일인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불안감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다가 자동차 관세 부과 우려가 함께 터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요. 업종별로도 많은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관세에 특히 민감한 반도체주 그리고 기술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반도체주가 간밤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엔비디아는 이 중국 고성능 칩 이걸 이슈로 인해서 간밤에 5%가 넘게 빠졌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 미국 증시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전 사실 작년 8월이죠. 그때 네. 이제 경기 침체가 한번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AI 관련주가 거품 아니냐라면서 네. 작년 8월 달에 앞으로 미국 시장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뉴스가 터지면서 지수가 크게 휘청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이미 이제 좀 엔비디아 주주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좀 끝발이 다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후로 엔비디아 많이 빠지긴 했었죠. 근데 주가가 올라오면서 엔비디아가 N면분할했습니다. N면분할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 동력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한테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끝났고 앞으로는 이제 주도주 바뀌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역시 터질 게 터졌구나라는 게 제가 간밤 미 증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됐던 이슈고요. 뭐냐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AI 컴퓨팅 장비 쪽에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반도체주 특히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는 이미 과거부터 중국 측의 우회를 통한 AI 칩이 많이 수출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펴는 정책이 대중무역 견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엔비디아가 인도 통해서 중국 측의 AI 칩을 많이 팔아먹으면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언젠가 한 번쯤은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엔비디아 측이 언젠가는 대중 혹은 AI 칩의 수출 상한선을 걸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었는데 역시나 이런 이슈가 결국 이제 AI 컴퓨팅 장비 투자에 대한 감소로 어제 반도체 주가 한번 두드려 맞은 하루였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이제 뒤에도 설명드릴 거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관세 전쟁 정책을 펴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도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이제 취임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지금 한 개월수 따지면 6개월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부채 한도도 아직까지 국회 표결 통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미국에 대한 이 재무 건전성 문제가 터진다면은 그건 온전히 트럼프의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세 전쟁을 크게 펼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커져나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나중에 올 수 있는 아래 공포, 경기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오는 시기를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통해서 앞당긴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면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 무리를 이렇게 무리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전에 바이든 정부 때 문제를 고스란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고스란히 갖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터트려야 문제가 발생할 때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잘못한 거다. 네. 떠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문제가 골고 골마서 나중에 뒤에 터진다 하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 관세 전쟁을 펴는 스탠스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적으로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4월 좀 지나봐야 우리나라 증시도 미장도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세 이슈도 우리가 이제 어제 하루 만에 트럼프가 현대차 면세라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하루 만에 25% 관세가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흔들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 깰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분명히 또 그럴 겁니다. 언론에서 코스닥 700포인트 깨면은 이제 코스닥 끝났나 본격화되는 관세 전쟁 안 좋은 기사만 쏟아낼 건데 오히려 그때가 매수 타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중국과의 무역도 본격화되게 됩니다. 어제 신화통신에서 제가 어제 정보톡방에서 말씀드렸죠. 미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관세 전쟁에 따른 본격화에 따라서 중국 측이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부과를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발표하게 되면서 어제 미장이 떨어진 이슈입니다. 어제 정보톡방에서 다 말씀드린 이슈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오늘 시장 반응은 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어제 나스닥 하락하게 되면서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신용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서 현재 금융시장 많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지금 재고를 확보해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렇게 가격 상승하게 되면은 현재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앞으로 결국 이제 이런 재고가 소진될 때 그때 이제 판매 단가라고 하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기업들은 실적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냥 재고가 쌓인 게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세가 전쟁이 본격화되고 이제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오히려 영업이익은 한 번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또 연준 반응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될수록 이 물가에 대한 이 감당하는 거는 결국 소비자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어제 정보톡방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결국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아래 공포, S의 공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언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지가 우리가 체크포인트가 되겠고요. 기업 관련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고성능 칩 규제로 타격이 예상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트럼프의 중국발 수출하는 인도 우회를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 이제 칩을 수출했었는데 이제 이것마저 막히게 되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크게 하향될 수 있겠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보다 테슬라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이제 작년 8월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고점을 뚫었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좀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엔비디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주가 관심도 없고요. 제 관심 오로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달이 차고 기우는 꽃이 시드는 이런 종목을 보시기보다 앞으로 개화하는 종목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유럽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일부 철회하게 되면서 현재 AI 데이터 센터 측도 지금 현재 산업이 좀 성장세가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가가 관세 전쟁에 따라서 온전히 책임지는 건 소비자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카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세 전쟁이 언제 윤곽이 나오고 또 물가가 피크를 찍고 이 상승세가 둔화되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고 저는 시점은 이제 좀 더 빨라진다면 하반기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월 27일 이제 오늘의 주요 일정을 보시면 미국 4분기 실질적인 GDP 성장률 발표 예정이 있고요. 6월 도매재고 이제 4분기 근원 PCE 발표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현재 미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경기 자체가 본격적인 침체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느냐에 대해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따라서 어제 크게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단기 반등을 보이느냐, 혹은 본격적인 하방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아래 공포, S의 공포 가는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한 경기 지표에 따라서 지수가 한 번 더 단기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하락폭이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S&P 500 지수 기준을 봤을 때는 현재 바 차트상 주요한 이제 볼린저 밴드 퍼센티지 하단 지표를 봤을 때 마이너스 0.13% 밑으로 오게 되면 무조건 저점에 다다랐고요. 역사적으로 늘 꾸준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거의 신뢰도가 100에 가깝다 봐야겠죠. 이때부터 늘 시장은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도 딱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월 달에 본격적인 이제 관세 전쟁 윤곽이 나온다면은 좀 더 시장은 하락을 멈추고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증시 위치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최근 이틀 동안 많이 올라 주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대기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꺾이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이전 짚어드렸던 17,800포인트 밑에서는 이제 분할로 접근도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7,800포인트 밑으로 종가 마감하게 된다면 이제 슬슬 이제 M7 종목군들 기술주도 한번 접근해 볼까 생각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브리핑 드리면서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했다 말씀드린 이후로 바로 다음날 13%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한 번 더 이제 조정세를 좀 지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게 만약 공략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강세, 약세 매일매일 번갈아 나타납니다. 좀 퐁당퐁당 장세죠. 이런 걸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뭐 테슬라 종목이 됐던 간에 아니 뭐 테슬라 Q가 됐던 간에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시장도 지금 같은 시장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테슬라를 공략하기보다 이렇게 좀 역배로 이렇게 인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인텔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했을 텐데 이런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혹은 이슈가 발생한 부분도 브리핑 드리면서 차트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전망이 좀 궁금하고 현재 이슈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멘탈 잘 관리해 나가시 바라겠고요. 우리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번 시간 모두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시너지를 잘 활용해서 1+1은 2가 아니라 3으로 만들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마감하게 되면은 미장 열리기 전에 장 전에 미장 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유럽 주요 증시를 먼저 확인하면서 동시에 나스닥 선물 지수도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유럽이 이제 3대 주요국가 한 0.5% 이상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당일날에 미 증시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 1% 이상 상승세를 보인다면 또 역시나 당일날에 미장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 열리기 전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이상 상승세를 기록한다면 오늘은 M7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다. 우리가 개장 전에 미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겠죠. 또 이제 장 전에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이 있다면 특히나 거래대금 상위 100개 종목군 안에서 이미 프리장에서 급등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해당 종목도 이슈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과감하게 시초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장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장 전에 미리 프리장에서 같이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M7 종목군들 기술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고요. 이런 체크하는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 전에 유럽이랑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장중에 미장이 진행될 때는요. 이제 미장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최근에 섹터가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섹터, 이슈가 있는 섹터, 우리나라 섹터의 주가 위치 확인하고 더불어서 미장 안에서도 관련된 종목군의 주가 위치를 더블 체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순환매 장에서 조금 더 매매에 대한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장 보실 때 특정 섹터 보실 때 미국 장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장도 같이 보면서 혹은 우리나라 장만 보는 게 아니라 미장에서도 해당 섹터를 같이 주가 위치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미장이 마감하고 난 뒤에는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 중에 어떤 종목이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지 먼저 체크하시면서 또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시간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 체크하시고 이 두 가지를 미장 끝나고 나서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체크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 섹터가 오늘 급등을 보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응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장중에 이런 뉴스를 체크하는 건 필수고요. 이러한 플로우, 흐름, 로직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꾸준하게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물려 계신 종목 아니면은 이렇게 한국장과 미국장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이런 로직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주식을 본 안목, 인사이트도 저랑 같이 늘려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이제 이런 확인하는 방법들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 정말 베테랑이신 분은요. 특정 종목을 또 짚어주시면서 경제지표 일정까지도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 봐주셨습니다. 또 테슬라 급등도 짚어주신 이후로 13%나 물론 급등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정보톡방에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 전문가님께 하나 질문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저는 이렇게 미장 개장을 하면 뭘 체크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개장 전에는 뭘 해야 하나? 또 장중에는 뭘 해야 하나? 전문가님의 체크 포인트,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한 7시부터 이제 국내 증시의 시간에 급등한 종목, 급락한 종목 아니면 또 이제 미장이 열리기 전에 주목할 만한 주요한 이슈를 제가 다뤄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될 게 뭐냐면은 이 당일날에 미장이 급등할 때 혹은 이미 거의 장중에 20%, 30%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안에서 공매도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조만간 공매도 쇼커버링 나오면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가능성 모두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외인, 기관, 순매수 체크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미장은 공매도 체크했을 때 공매도 비율과 유동 지수 대비 공매도 비율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제 몇 번씩 탑3 종목군 중에서도 제가 공매도 수량과 이런 자료들을 제가 업데이트해 드리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제가 이렇게 공매도 비율 통해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본격적인 바닥에서 급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미리 이런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뿐 아니라 최근에 금값, 구리값 급등세를 보이면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차트적인 부분도 제가 같이 브리핑 도와드리고요. 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주요한 지표 일정도 제가 일정 체크 도와드리면서 이에 대한 내용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개장 전에 유럽 증시 먼저 주 3개국 체크하면서 동시에 나스닥 선물 지수도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도 이제 간단한 것들이고 또 이제 하나 공식성 사이트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핀비즈라는 사이트에서 상승률 상위, 또 신고가 종목 등락률 상위, 또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도 편하게 이 사이트 안에서 모두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뭐 헤드라인 되는 주요 뉴스라던가 아니면은 우상향 패턴, 우하향 패턴 이런 패턴들, 박스권 패턴 모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내가 미장에서 뭐 테슬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종목군들을 접하고 싶고 좀 더 매매에 대한 폭을 미장에서 넓혀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정보톡방 안에서 같이 이런 종목들 같이 공유해 보시면서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 현재 이런 패턴이 보이고 있고 앞으로 눌림시에 공략한 다음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좀 편안하게 많은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공개해 드릴 히든 종목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관세 전쟁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는 최근에 크게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주요한 매물대 부분에서 한 번 더 크게 엎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퐁당퐁당 강약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결국 시장은요 이슈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로 크게 움직였던 거 가장 첫 번째로 양자 관련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양자 관련해서 해당 종목이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800포인트 밑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슈 관련해서 양자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마이너스 50%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보이면서 내부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를 진행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시장은 당분간 상승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에 철저하게 접근해야 되고 해당 종목은 최근에 내부자 매수와 더불어서 바닥을 찍고 이중 바닥 확인됐기 때문에 추후에 주당 20달러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크게 반등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 내부자 매수가 진행된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히든 종목 저랑 같이 정보톡방 안에서 공유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꽃이 피는 계절에도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는 종목 말고 이렇게 막 개화하는 종목 더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거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막 피는 개화 종목들 짚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